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환율을 많이 다뤄놨더군요. 특히 엔화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과연 엔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9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08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때였는데요. 그 이후 처음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엔달러 환율이 76엔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엔화 가치가 무려 47%나 하락한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른 것이죠. 온 100엔 환율이 2011년 8월에 월 평균 1,50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96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원화 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40% 이상 오른 것이죠. 제 조카가 일본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일본 직장에 취직해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엔원 환율이 1,300원대 공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960원이니까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원이 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화 가치가 왜 이렇게 하락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엔화 가치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은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은 가계가 소비를 미루게 되죠. 필수재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최근에 노트북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샀는데요. 그걸 6개월 후에 가면 다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물가가 또 떨어진다고, 노트북 가격이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미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미뤘고, 그래서 가계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다시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된 것이죠. 고용이 줄어들면 결국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목 GDP라는 것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GDP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보면은 명목 GDP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GDP보다 계속 낮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이만큼 물가가 계속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기 회복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그 이후 미국 GDP가 4%, 일본 GDP는 8% 감소했습니다. 파란 선이 미국 GDP입니다만 미국 경제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 2분기 현재 2008년 2분기보다 GDP가 약 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GDP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8년 2분기 수준입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죠. 특히 지난 2분기에는 일본 경제가 연율로 마이너스 7.1% 성장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이 통화를 더 풀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을 결정하는 게 그 나라 결국 환율이라는 게 돈 가치입니다만은 돈을 그 나라가 많이 풀면은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번원 통화 가지고 그 나라 환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제가 일본과 미국의 번원 통화 상대 비율과 엔달러 환율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상관계수가 0.83으로 매우 높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이때는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거의 0%까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낸 겁니다. 무려 번원 통화가 3조 2천억 달러나 늘었죠. 그래서 2012년까지는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엔달러 환율이 76엔까지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미국보다는 일본이 돈을 더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일본 통화가, 번원 통화가 한 해 동안 무려 47%나 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본원통화 약 14% 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얼마나 돈이 많이 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죠. 앞으로도 일본이 미국보다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나쁜 상태 아닙니까?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기업 매출, 고용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 과정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게 아베노믹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계속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일본의 본원통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달러 환율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율을 결정하는 게 실질금리 차입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는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약 0.56%죠. 최근에 미일 실질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일본보다 실질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저축하기보다는 미국에 저축하거나 금융상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일본 엔화에 비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이후로 평균 110엔이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본이 더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일본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일본을 돈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조만간 엔달러 환율이 110엔을 넘어서 120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엔원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약 1.9% 하락한 것이죠.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소위 경제학에서 J커브 효과라고 그러죠. 제가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약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엔달러 환율이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원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들이 당장뿐만 아니라 2년 후까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한 교수가 사설을 써놨는데요. 그 사설을 보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큰 감소하고 1997년 외환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에 기사를 실어놨었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엔달러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는 우리 수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 들어와서 지난 주말까지 전 세계 주가가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가는 1% 오르는데 그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일본 돈 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죠. 0.6% 떨어진 거로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경쟁 관계가 높은 화학 운송 장비, 정밀의료, 전자 이런 제품들이 주가가 엔화 약세를 보였을 때 우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나타가 토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지고 일본 여행을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내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마저 떨어지면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감히 늘리고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돈을 풀었을 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돈을 풀어가지고 엔원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엔 환율 하락이 추세입니다만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09엔으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죠.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구조개혁,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칼럼으로 국가미래원 사이트에다가 오늘 아침 실어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